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청명한 날에 먹구름이 밀려들기도 하며 폭풍이 지나가면 밝은 햇살이 비치기도 합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도 그와 비슷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과 닮은 날씨를 전하며 30년 동안 울고 웃어온 한 분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날씨 예보계의 전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일기예보의 전설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최초 기상통보관. 기상캐스터라는 생소한 직업을 국민적 사랑을 받게 하고 인기 직종으로 만든 분. 일기도를 직접 그리며 예보를 전했고 푸근한 인정이 느껴지는 일기예보로 뉴스 시청률을 올리는 데 한몫하신 분. 30년 넘게 기상일을 해온 김동완 전 통보관을 만나 날씨와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완 선생님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네. 기상 통보관이신데 네. 기상과는 어떻게 해서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우연한 기회에 기상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사범대학을 이제 시험 치기 위해서 밤차를 타고 원소사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지요. 내가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될 만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걱정이 되는데 신문을 보니까 당시 국립중앙관상대 기상기술원 양성생 모집 공고가 났어요. 그걸 보니까 여기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될 정도면은 대학교도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런데 실력을 한번 가늠을 해보자. 갔더니 그날이 마감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마감이면 그 당시 졸업증명서, 학력증명서, 호적등본 시골 가서 띄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 당시는. 그래서 사정을 했어요. 원서만 써내고 시험은 내일부터라는 거예요. 시험을 친 뒤에 합격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구비서류를 갖춰서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담당자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고집이 셌어요. 와, 안 됩니까? 저게 해주이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졌어요. 안 된다. 해달라. 그게 한참 하는데 머리 허여신 노신사 한 분이 들어오세요. 들어오니까 이분이 어제 앉았다 버뜩 일어나더니 절을 하더라고요. 왜들 그러세요? 이래요. 그래서 이 무례한 사람이 와가지고 원서만 써내고 시험 치게 해달라고 그런다. 다른 서류 구비는 어느 정도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시험 치게 해주세요. 이러고 나가세요. 예. 그분이 이원철 그때 국립중앙관상대 대장이었어요. 대장이 시험 치게 해주려 했으니까 안 쳐줄 수 없잖아요. 원서를 휙 집어 던져요. 그래가 주워가지고 써내고 그 다음날 시험 쳤죠. 쳤더니 합격이 된 겁니다. 요즘은 이제 기상통보관이라는 말 대신에 네. 이제 기상캐스터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렇습니다. 그 둘 차이가 좀 있나요? 있죠. 왜냐하면 캐스터라는 얘기는 전달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기상청에서 발표된 예보 자체를 가져와서 그대로 외워와서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런데 저는 해설을 하는 거거든요. 전달자와 해설가는 차이가 있죠. 굳이 영어로 얘기하자면 저는 미티올로지스트라 그래야 됩니다. 기상 전문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럼 기상통보관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날씨는 그럼 예전에는 누가 전달했나요? 전에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상관서에서 예보를 발표를 하면은 전화로 모두들 취재를 합니다. 방송국, 신문사 이런 데 취재를 해서 방송국은 방송국대로 이제 그거를 이제 취재한 것을 적어 놓고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아나운서들이 그런 분들이 직접 전해주곤 했죠. 하다가 이제 65년도쯤 돼가지고 날씨가 점점 더 중요시 되면서 이제 날씨는 보다 신속 정확을 요한다. 그러면은 기상 전문가로 하여금 직접 전해주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 김 선생님은 그 날씨를 전달할 때
그때 일기도를 이제 그려가면서 한 예. 그걸로 아주 유명하신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일기도 그려서 전달할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하기 전까지는 아나운서들이라든지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이 전해줬잖아요. 근데 저는 기상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전해줄 때는 뭔가 좀 달라야 될 것이다. 그렇죠.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일기도를 직접 그리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기도를 그렸는데 그것이 아주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랬었죠. 예, 그래서 지금도 저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때가 좋았다. 지금은 이제 슈퍼컴퓨터로 이제 일기예보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가 더 잘 맞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요즘이 훨씬 잘 맞죠. 예. 근데 왜 그때 그런 생각이 그런데 들었죠?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그만큼 날씨를 전해주면서 좀 더 풀어서 많이 쉽게 알려줬고 그러다 보니까 날씨 하면은 김동완이 이제 성립이 되는 그런 개인적인 제 자랑 같지만 인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 말은 내가 하여튼 맞은 것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시청자들이 네. 틀린 건 기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맞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예. 그런 이제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어느 날 보니까 통보관님이 우산을 갖고 가시는 걸 보고 예. 오늘 비 온다 건우가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상당히 신뢰를 많이 하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행동의 제약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아, 행동의 제약이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 비가 내리면은 우산 가져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다가 퇴근할 때는 비가 멈췄어요, 이제. 그래서 일기예보상으로도 이제 밤에는 비 안 올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은 그러면 이제 다른 분은 우산을 가지고 집으로 가잖아요. 가서 다음을 위해서. 그렇죠. 저는 우산을 들고 못 가죠. 제가 우산을 들고 가면은 저를 본 사람들이 아, 오늘 밤에도 비 오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신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가져가질 못하죠. 예. 예보를 하시면서 상당히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생활 정보도 있고 예, 예. 또 계절 또 예, 뭐 예, 예. 고전에서 나오는 예, 얘기도 있고 예, 막 예. 그렇던데. 예. 그 당시 뭐 재밌었던 한번 멘트 한번 해주시죠. 겨울철이 되면 한파가 몰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호랑이 장가가는 날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랑이는 산천의 왕입니다. 그렇죠. 그 왕이 그냥 나타나도 산천 초목이 벌벌 떨 텐데 굉장히 춥겠네요. 그러니까 이 한파가 몰려올 때는 그와 같이 모든 산천 초목이 벌벌 떠는 그런 날씨가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호랑이도 여름철에는 여러분 오늘 호랑이 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옛날의 속담입니다.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름철에는 몹시 덥고 또 습도도 높잖아요. 그래서 불쾌지수가 아주 높게 올라간 날입니다. 그러면 가정주부들이 집에 있을 때 편안한 옷차림으로 그 지낼 수가 있는데 네. 손님이 오면은 그걸 차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다 또 대접까지 해야 돼요. 그 손님 온다 손님만 들어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호랑이처럼 무서워요. 호랑이처럼 무서운 거죠. 그렇게 이제 비유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하곤 했죠. 그렇게 한 동기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 내가 날씨 방송을 하는데 처음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라디오에서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멘트가 나오면 모두 다이얼 다 돌렸어요. 날씨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중요성도 몰랐고. 예, 그렇죠. 이 날씨라는 게 양질의 생활 정보인데 생활 정보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거 내가 방송을 아무리 잘하면 못하는가.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일기 속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물에 비유하기도 해서 좀 더 날씨를 재미있게 표현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시청자들의 신뢰도 많이 받았지만 네. 때때로 어떤 시청자들은 이 예보가 틀렸다고 항의 전화도 하셨을 텐데. 아이고 뭐 저는 늘 그럽니다. 나는 200살까지 살 거다. 우리 말에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예, 예. 저만큼 욕을 많이 먹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
그때는 예보가 뭐 초창기 65년도 그때는 예보가 맞으면 이상한 겁니다. 맞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60년대 들어와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예보입니다. 이제 70년 후반, 80년대 들어와서 80%의 적중률을 보이면서 이제는 예보를 믿지 않으면 손해보는 시대가 와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날씨 하면 별로 그 뉴스 차원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뉴스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뒤에 와가지고는 이제 날씨는 뉴스가 아니고 정보다. 이렇게 이제 80년대 들어서서 바뀌곤 했죠. 그 30년 이상을 그 결국 통보관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정말 잊지 못할 에피소드 같은 게 뭐 있으시면? 이제 일요일에 부부 동반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이제 놀러를 갔어요. 이제 봄철에 그 갑자기 소나기 잘 오거든요. 그렇죠. 갔다가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다른 분들은 모두 옆에 이제 뭐 구멍 가게라든지 넘은 집 그 추녀라든지 이런 밑에 가서 비를 피하는데 저는 따로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혼자 비 맞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보가 틀리면 이제 항의가 옵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분이 날씨를 전해줘도 틀렸을 경우는 항의는 전부 저한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사람인데 항의할 때 보면은 맨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술을 한잔 하시고 그래서 방송으로서는 제가 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욕설을 퍼붓습니다, 저한테. 근데 저는 같이 대응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속이 부불 끓죠. 그렇죠. 그래서 저 이제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화로 항의를 하거든요. 그래 하다가 갑자기 그러죠, 제가. 아, 여보세요. 오늘 전화기가 이러지? 갑자기 들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하고 끊어버려요. 그러면은 다시 전화하는 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분이 했으면 5분은 다시 안 해요. 좋은 나머지 방법이네요. 5분은 다시 해요. 또 옥타브가 더 올라가고 합니다, 이제. 이제 그걸 참느라고 내 나름대로 나무 인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다 참을인자 3개를 써놓고 책상 서랍에다 놓고 그런 전화 받을 때마다 그걸 꺼내서 보면서 답변을 합니다. 참아야지. 참아야지. 이래가고 찾는데 저한테 인생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내 속을 썩이고 나 아닌 주위 분들을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골라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는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셨군요. 예. 얼마 전에 예. 국민훈장을 받으셨다고 예,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동백장을 받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국민훈장을 우리 집 현관에다가 아주 이 사진 가꾸를 만들어서 더 해놓고 애들 보고 그럽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내 기일날은 이거를 걸어놓고 나를 한번 되새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냐 하면은 대개 훈장을 받는다든지 표창을 받을 때는 현업에서 그분의 공적이 혁혁히 절정에 달했을 때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97년 11월까지 현업에 있다가 12월부터 현업을 떠났습니다. 통보관 예, 떠났죠. 떠났는데 훈장은 2010년에 받았습니다. 10년 뒤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 다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10년이 지난 세월에 잊혀지지 않고 그때 훈장을 날 준다는 얘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당시 기상대, 지금 기상청입니다만은 근무할 때는 정부 기관에서 중요한 기관에는 들어갔다고는 하지만은 요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조금 그늘진 우리가 흔히 그랬습니다. 무태등대직이다 우리는. 일반하고는 좀 떨어진 그런 위치였는데 내 기상 전문가를 훈장을 줄 때는 이제 기상청도 양지로 나왔구나. 그래서 또 기쁨이 배가 됐죠. 그래서 지금도 내가 어디 가면은 늘 그럽니다. 나 이래도 훈장 받은 사람이야. 내 앞에서 조심해야 돼. 이런 농을 하고 하죠. 예.
선생님은 이제 밖에서 예. 상당히 많이 활동도 하시고 예. 또 국가로부터는 이제 훈장, 국민 훈장까지 받으시고 집에서는 어떤 아버지였고 어떤 남편이었나요? 집에서는 0점도 아니고 마이너스 한 500점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한참 방송 생활을 할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집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집에 들어갈 때는 밤 12시 넘어서 들어가곤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러셨어요? 매일같이 그랬습니다. 그거를 33년 동안 방송 생활을 했는데 33년 그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혼자 집을 다 꾸려가느라고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0점이 아니죠. 뭐 저 지하실에 들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도 그렇습니다. 애들이 저한테 돈을 달려면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놓습니다. 그러면 난 또 편지를 써서 이래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 한참 방송할 때는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생각해도 사람으로서는 다 이겨낼 수 없는 일을 해냈어요, 저는. 그러네요. 그래서 오직 내 직업에 충실하고 그저 여기에 그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만 살았지. 뭐 가정을 생각하고 이런 거는 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저는 남편으로서도 애비로서도 낙제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통보관 김동완 선생님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5. 먼저 5위. 날씨가 우리 저희들 생활에 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말이죠. 그 질문은 우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그건 피부로 느낄 겁니다. 왜냐하니까 날씨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또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공기를 들어 마셔야 숨을 쉰다.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20일은 산답니다. 예. 물만 있으면. 근데 공기는 20일이 아니라 몇 분을 공기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하루에 잠시도 공기 없이는 못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은 날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기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30년 동안 이제 일기예보를 해오셨는데 예. 가장 보람 있었던 일 하나만 말씀해 제가 주시겠어요? 이제 그때는 예보관 시절이에요. 예보관 시절인데 교대하기 전에 아침에 브리핑을 합니다. 이제 대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간부들 모시고 밤사이 날씨 변화 과정을 브리핑을 하면서 이러이러해서 오늘 날씨는 이렇게 내일 날씨는 이렇게 모레는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하고 브리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점을 폭풍주의보다 주고 호우주의보다 주고 했어요. 하니까 첫 마디가 아니 비가 지금 한 방울도 안 되고 하늘에 맑은 날이 쨍쨍한데 오후 3시에 호우주의보를 무슨 재주로 네가 예측을 했느냐 이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브리핑을 했어요. 해도 그래도 너무 성급했다. 그거 안 맞으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안 맞으면 오늘부로 저 예보관에서 파면시키십시오.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대내에서도 간부들이 전부 저를 아주 고운 눈으로 안 보는 거예요. 건방진 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 퇴근을 하면서 저도 걱정이 되죠. 하늘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하늘만 보고. 그 이제 오후가 돼서 더더군다나 보니까 뭉게구름이 먹구름으로 바뀌더니 소나기 구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싹 들어와요. 그래 내가 하하 드디어 맞아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2시 반부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한 번 비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80mm 이상이 돼야 호우주의보가 맞은 겁니다. 그래 하니까 83mm가 왔어요. 정확히 맞히셨네요. 예. 그래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칭찬을 많이 들었죠. 대장님한테 커피도 얻어먹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좀 무모한 그 시기는 하지만은 내 예보관 생활
기상통보관에서 통틀어서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앞서간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기상 전문가고 예. 기상 캐스터들이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예. 지금 멘토로서 예. 그 후학들에게 예.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우선 예보라는 것은 아주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같은 말이라도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보다 내가 뛰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뒤지지 않겠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마음의 폭을 넓히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만이 훌륭한 기상캐스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제가 당시 국립중앙관상대로 들어가서 중앙기상대를 거치다가 이제 기상청이 되기 전에 방송국으로 왔습니다만은 눈앞의 이익보다 좀 더 멀리 내다보자. 그래서 흔히들 제가 한문 문자 쓰기 싫어합니다만 소탐 대실이란 말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탐하다가 큰 거 잃어버리는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좀 바보처럼 살자. 좀 느리게 살자. 그것이 내 모토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일기예보를 이제 일기 기상도를 그려가면서 예. 이제 날씨를 전해주는 게 이제 우리 그렇습니다. 통보관님의 그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그런 모습을 지금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죠 뭐. 예, 그건 몸에 익힌 게 돼서 어느 장소, 어느 때 막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5월을 흔히들 계절의 여왕이다, 가정의 달이다, 청소년의 달이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상 전문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5월은 풍수의 예방의 달입니다. 즉 앞으로 한 달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의 장마가 시작됩니다. 모든 곳에서 물난리가 나는 시절이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한 달이 5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마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 일기도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6월 하순에 가면 일본 남쪽에 강력한 무더운 공기로 형성된 고기압 세력이 자리를 합니다. 하고서 서서히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하죠. 그런가 하면 세력은 많이 약해졌습니다만은 이쪽에는 차가운 공기로 되어 있는 대륙성 고기압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스케 쪽에는 냉습한 공기로 된 고기압이 또 자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고기압과 이들 고기압은 성질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이쪽은 고온다습한 공기 덩어리, 이쪽은 건조한 공기 덩어리입니다. 그 사이에 경계면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장마 전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경계면은 이쪽 고기압 세력을 얻으면 위로 올라가고 이쪽 고기압 세력이 얻으면 내려가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근 20일 동안 우리나라에다 연일 비를 쏟아붓는 장마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마철을 대비한 풍수의 예방의 달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날씨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예보계의 전설 김동완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나 후배들에게 예.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근무를 하든 또는 자영업을 하든 간에 첫째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된다. 그리고 욕심이 좀 있어야 된다. 사람은 내가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겠다. 나아가서 이 분야에서 1인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욕심을 가지고 일에 임하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그 위에 건물도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구리가 됐다고 해서 올체의 시절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초창기에 나의 모든 각오와 그때 내가 하고자 했던 그 포부를 잊어서는 안 되고 되살려가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전문 분야는 물론이고 분야하고는 다른 분야에도 시간이 나는 대로 공부를 하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전문가, 나아가서 1인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30년간) 기상통보관의 길을 걸어온 꾸준함과 성실함이 김동완 선생님의 성공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초의 기상통보관인 김동완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는 기상관측. 오늘날 기상정보는 한 지역이나 국가를 위한 이기적인 정보가 아니라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이타적인 정보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이라는 기상청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날씨 예보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해주는 기상 전문가가 많이 등장하길 기대합니다.